저는 29의 나이에 하지도 않은 죄를 인정하라는 말에 조사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60이 된 한정수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3개월 전입니다. 그 전까지 30년 동안 제 이름은 제게 족쇄였습니다. 30살의 어느 겨울날 저는 하지도 않은 죄로 검찰에 불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니,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제대로 말하지 못한 채 그냥 삼켰습니다. 30년 동안. 그런데 제 머리가 희끗해진 지금 그 상처를 제 아들이 직접 열어젖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된 제 아들이 30년 전 저를 무너뜨린 그 시스템과 맞서 싸웠습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려 합니다. 1993년 겨울, 모든 것이 무너진 날. 1993년 12월 17일 금요일, 저는 30살, 두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중소기업 격리부서에서 월급 120만 원 받으며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퇴근 시간 6시 가방을 챙기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애들이랑 치킨이라도 사 먹을까? 정수 씨, 팀장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팀장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정수 씨, 검찰에서 찾으래. 그 한 문장에 제 다리가 굳어버렸습니다. 철문이 닫히던 순간, 검찰청 건물은 회색이었습니다. 3층 조사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책상 뒤에 앉은 검사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한정수 씨, 앉아요. 의자는 딱딱하고 차가웠습니다. 등받이도 없었습니다. 회사 돈 3천만 원 횡령한 거 인정하시죠? 머릿속이 하얗게 비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 계좌에서 3천만 원 빼돌린 거 말이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검사는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탁 던졌습니다. 여기 당신 서명 있잖아요. 다들 그렇게 말하죠. 출금 전표에 분명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거 제 서명 아닙니다. 한정수 씨, 여기서 버티는 게 의미 없어요. 자백하면 선처해드립니다.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변호사를 불러야 한다는 것도 제 권리가 뭔지도 가난한 사람은 알고 싶어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13시간의 지옥 같은 질문이 끝없이 반복됐습니다. 인정해요. 안 했습니다. 증거 다 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화장실도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밤 10시 검사가 말했습니다. 한정수 씨, 애들 생각 안 해요? 아버지가 구속되면 그 어린애들은 누가 키워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와 준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애들 굶기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으면 사인해요. 그 말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새벽 2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검사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사인만 하면 집에 보내드릴게요. 저는 그 종이를 제대로 읽지도 못했습니다. 글자가 흐려져 보였습니다. 눈물 때문인지 피곤함 때문인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인했습니다. 한정수, 그 서명이 제 인생을 정과자로 만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집에 돌아와 아내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나 정과자 됐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0년 말할 수 없는 상처,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수 씨, 오늘 출근 안 해도 됩니다. 해고 통보 우편으로 보낼게요. 15년 다닌 회사. 하루아침에 잘렸습니다. 이력서를 들고 10곳, 20곳, 30곳을 돌아다녔습니다. 정과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곳에서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아내의 밤중 통고. 돈이 떨어졌습니다. 아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부엌에서 아내의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수도를 틀어놓고 울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주먹으로 벽을 쳤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계속. 내가 이 집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날 새벽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니라고 했잖아. 그걸로 됐어. 그 말이 저를 살렸지만 제 마음은 더 무너졌습니다. 아들의 눈물. 준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울면서 집에 왔습니다. 애들이 아빠 욕했어. 아빠가 도둑이래.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준호야. 아빠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사 가면 안 돼? 여기서 살기 싫어. 저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나지 않게 조용히 아들 몰래. 그날부터 저는 더 깊이 입을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직감, 그리고 충격적인 고백.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호는 자라서 국정원 직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우면서도 두려웠습니다. 내 과거를 알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제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할 말 있어요. 그 눈빛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아빠 사건 기록이에요. 왜 그걸 봤어?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면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30년 만에 터진 감정. 서류를 넘겨보던 준호의 손등에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아빠, 29살에 이걸 혼자 견뎠어요?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본 것은 태어나 처음이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억울했어. 너한테는 말할 수가 없었어. 30년 묻어두었던 감정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 저 초등학교 때 누가 아빠 욕하는 거 들었어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나는 강해지고 싶었어요. 아빠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울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고 또 동시에 살았습니다. 제조사 30년 전에 문을 여는 순간 며칠 뒤 준호가 말했습니다. 당시 담당 검사, 지금 조사받고 있어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증거 조작, 강압 자백. 여러 사건이 드러나고 있어요. 아빠 사건에도 정황이 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빠, 재심 청구합시다. 제가 다 준비할게요. 30년 만에 그 건물. 그리고 저는 30년 만에 그 건물 앞에 섰습니다. 회색 건물, 낡은 계단, 금이 간 유리창. 30년 전 제가 무릎을 꿇었던 그 자리.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아들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이번엔 우리가 이겨요. 그 말 한 문장으로 저는 다시 그 문을 들어설 용기를 얻었습니다.
재심 준비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당시 증거들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출금 전표의 필적 감정 결과 제 서명이 아니었습니다.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사 녹취록도 없었습니다. 13시간의 조사 기록이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진행된 심야 조사, 강압적 자백 유도, 모든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드디어 밝혀진 진실. 2024년 9월 5일, 재심 선고일. 법정안은 숨을 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준호가 옆에 앉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짧은 10초가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손은 피가 나도록 쥐어져 있었습니다. 피고인 한정수 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판결은 조사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증거 조작 정황이 명백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합니다. 30년 만에 해방.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몸에서 30년 묵은 돌덩이가 굴러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들이 저를 잡았습니다. 아빠, 이제 된 거예요. 이제는 떳떳해요. 저는 그 말에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운 햇빛이었습니다.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밥 먹으러 갈까요? 아빠가 좋아하시는 거. 응, 그래. 준호야, 고마워. 아빠, 고맙긴요. 당연한 거예요. 치유, 그리고 다시 걷는 삶. 재심 이후 저는 처음으로 어깨를 펴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산책하던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날 진짜 무서웠을 것 같아요. 응, 무서웠어. 근데 더 무서웠던 건 너희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거였어. 저한테는 항상 아빠는 그냥 아빠였어요.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준호야, 아빠 인생은 네가 구했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저를 키우신 거예요. 저는 그냥 돌려드린 거고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을 제 이름으로 살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되돌려준 건 세상이 아니라 가족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강함이 아니라 상처를 드러내는 것이 더 큰 용기라는 걸. 30년 만에 저는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닙니다. 당신의 시간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